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의 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경제 망하고 있습니다. 경제 기초 체력이 바닥입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게다가 정책까지 완전 개판 5분 전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말이죠, 이게 가짜뉴스 때문이다. 가짜뉴스를 조심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경제 기초는 아주 탄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인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경제 기초 좋았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잘 만들어 왔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잘 다져왔는데 지금 완전히 기초까지 그냥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노조 때문에 허물어지고 있고요. 예, 게다가 또 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에 무너지고 있고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우리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이제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네. 본래도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금년도 들어와서 더 어려지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해외 시장 때문에 먹고 사는 경제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큰데 이 제일 큰 무역 파트너들이 대한민국한테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 중국, 일본이 전부 우리하고 지금 갈등 관계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 분쟁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잖아요. 예. 저는 처음부터 이게 오래 간다고 생각했는데, 예, 오래 가고 있고 굉장히, 그러고 오래 가는 것도 문제지만 미중 간의 무역 이 경쟁, 무역 전쟁의 그 내용이 굉장히 격렬해요. 격렬하다. 예,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최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우리한테. 예. 그 다음에 또 일본도 굉장히 중요한 경제 파트너인데 지금 우리가 대대적으로 지금 일본한테 압박과 보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본과의 경제 관계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우리 경제 이 몸이 튼튼하다 하더라도 우선 당장 아무리 몸이 좋아도 밥을 계속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잖아요. 그렇죠. 밥을 안 먹으면 아무리 체격 좋다고 해도 아니 단식 몇 번 해보십시오. 다 흔들흔들 하지.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대한민국이 결국은 이 경상수지, 무역수지 이런 게 다 좋아야 되는데 예. 이것이 수출시장 이런 게 악화되다 보니까 흔들릴 수 있는 외풍이 굉장히 크다. 예.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조금 전에도 아주 좋은 지적인데 지금 민노총이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자기가 대통령보다 더 센 조직으로 민노총이 그러니까요. 이게 대통령 말도 안 듣고 뭐 장관 말도 안 듣고 국민의 강력한 요구도 안 듣는 게 지금 민노총이에요. 그렇죠. 귀족노조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 그 경제의 이 산업 경쟁력, 국제 경쟁력을 완전히 좀먹게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또 이 경제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있고 예. 뭐 주 52시간 최저임금 이런 등등 모든 게 제대로 된 시장 경제의 기능을 다 숨죽이게 딱 눌러놓고 있어요. 예.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경제가 지금 튼튼하다라고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은 지금 시장 가보십시오. 다 죽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식당들 문 닫고 있고 예. 지금 서초마만 해도요. 옛날에는 이렇게 빈 사무실이 없었는데 빈 사무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예. 이 정도가 되면 실물 경제는 굉장히 어렵다. 어렵다. 단순하게 정부 부채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것은 맞습니다. 예. 그러나 지나치게 재정 건전성 이거 하나만 놓고서 우리 경제 재정 튼튼한데 흔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죽이는 거예요. 네. 지금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그 문제를 딱 찾아가지고 빨리빨리 처방해 주기가 지금 급하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제 말로 아무리 설명해 소용없잖아요. 예. 백문이 불여일견. 예. 지표를 가지고 제가 얘기했대요. 예. 아무리 재정 건전수 좋고 경제가 튼튼하다 하더라도 지금 경제 상황 추세가 굉장히 지금 안 좋아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현 정부의 경제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는 데가 금융연구원이잖아요. 예. 금융연구원이 마침 오늘 예상 지표를 발표했는데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지난 5월 달에 2.6에서 2.4로 내렸거든요. 예. 근데 오늘 발표한 수치는 2.1로 또 내렸어요. 또 내렸어. 그러면 2.6에서 2.1로 불과 5월 달이고 지금 8월이니까 예. 석 달 사이에 0.5 숫자로 보면 0.5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경제 수치 성장률에서 2.6에서 2.1이다. 그러면은 침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계속 빠지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금융연구원만 이렇게 빠진다고 보느냐? 그러면 다행인데 다른 싱크탱크들이 대부분 금년도 경제 성장치를 2%대 본래 중반 정도 5, 예. 6%에서 지난 연말에 지금 이제 전반기가 다 지나고 후반기로 진입하잖아요. 예. 지금 내놓는 수치들은 전부 다 2.2%대 초반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0.5% 이상이 내려가고 있고 국제 신용 평가 기관들도 그렇게 경제 성장치를 계속 내려보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이 굉장히 말하자면 경고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경고음이죠. 경제 기반이 튼튼하다. 여기에 지금 안주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이
AA 마이너스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2012년도부터 유지하고 있는 네. 그 장기 전망, 이 국가 신용 평가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우리가 물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 인정 좋고 우리 기분 좋은 거죠. 그러나 거기에 지금 안주할 때가 아니다. 지금 사방한데서 빨간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국제 신용 평가 국가 신용 평가 기관에서도 계속 하향 추세를 보고 있고 예. 우리 국내 연구기관들도 계속 하향 추세를 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표를 또 보면 경제 성장률만 그렇게 나쁜 게 아니라 예. 금융연구원에서 오늘 발표가 제일 최신 자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걸 들고 나왔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 설비 투자 증가율도 투자 증가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이것이 금년도에 마이너스 5.3%. 와. 이거 엄청난 겁니다. 마이너스 5.3%.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건설 투자. 예. 대한민국 경제는 다 아시다시피 이 건설 경기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우리하고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하고 달라요. 다르죠. 건축 경기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예, 예. 예.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이 건축 경기가 경기를 이끌어가고, 아니 그만하면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난 것도 다 우리 국내 시장에서 건설 경기, 이 건설 기술이 높아져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경쟁력 그러니까 가진 거예요. 건설 경기는 금년도에 마이너스 4.1%. 와. 이거 엄청 이게 이렇게 해서 지금 건설 경기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마이너스 4.1%. 여기다가 지금 어제 분양가 상한제를 내놓으니까 야. 지금 건설 시장에서는 지금 아예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예, 법적 대응 나선다고 하는데요, 이거. 예, 지금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원주민들, 예, 분양을 받아야 될 사는 사람보다 원주민들이 돈을 더 내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 조합원들이 더 내야 된다는 예. 거 아니에요. 이 잘못된 제도 때문에 예. 유예 기간도 두지 않고 예. 그냥 이런 것이 다 이 튼튼한 경제 우리 구조를 갖다가 하나씩 알게 모르게 무너뜨리는 이렇게 부작용을 낳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이게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 잠깐 말씀드리자면 저 주무부서가 물론 국토부인데 기재부가 사령탑이잖아요. 청와대에서 기재부 장관 임명할 때도 청와대 경제실장 경제수석 비서관이나 정치실장 이런 사람들도 나는 컨트롤 타워 아니야. 그렇죠. 기재부 장관이 알아서 컨트롤 타워에 했잖아요. 컨트롤 타워 말도 안 듣고 국토부 장관 혼자 마음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년 총선을 의식해가지고 경제는 경제 논리를 풀어야지. 그렇죠. 거기다가 정치 논리를 대입시켜 거니까 이 시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4.2%를 단순히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민간 소비 증가율도요. 지금 불과 2.1%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니 자 청년들 실업자 이거 일자리 창출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예. 그다음에 무역 수지 나빠지죠. 반도체 경기 나빠지죠. 건설 경기 나빠지죠. 그러니까 우리 산업을 우리 경쟁력, 우리 경제 성장을 이끌던 큰 축들이 이게 하나씩 둘씩 지금 이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 피치 같은 경우도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갖다가 2.6에서 2.3, 올해는 2.5에서 2.6. 이게 국제신용평가기관이잖아요. 예. 이 기관이 AA-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기관인데 이게 2012년도 9월에 부여진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거에 만족할 때가 아니다.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갖고 온 자료가 달러 환율이에요. 연 이틀, 연 고점을 경신하고 있어요. 네. 예, 2016년도 3월 달에 1227원을 최고치를 했는데 바로 오늘 마감했는데 말이죠. 이 1222원 그러니까 1227원 여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불과 3년 5개월 만에 이런 것이 하나의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이 빠지잖아요. 예. 그러면 이 주식시장이 경제의 청신호잖아요. 그렇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경제 정책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지금 딱 판방위로 딱 정해졌잖아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지 않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잡는데 가짜 뉴스의 경고음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공감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요. 이거를 반성해야 된다. 아니 경기가 좋으면 경기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들 있으면 저거 가짜 뉴스인데 경기가 나쁜 걸 나쁘다고 하는데 가짜 뉴스라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지금 좋다. 기초가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청와대가 지금 가짜 뉴스의 원산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과거에도 이 경제 지표 인용하고 예. 경제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인용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비판을 받은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경제 관료들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왔지만 국민들한테는 기본적으로는 정확하게 팩트를 알려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국민들한테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받을 수 있을 때 국민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반대로 얘기하면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 보좌관들이
대통령을 잘 모시는 게 아니라 잘못 모시는 거예요. 네. 왜? 국민들한테 대통령의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차라리 보좌하는 그 관료들이 대통령한테 질책을 받고 혼나가지고 정책을 뜯어 고치는 하는 게 나은 것이지, 이렇게 잘못된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대통령의 큰 이 국내 경제의 흐름, 또 국제 경제의 흐름, 이런 거를 놓치게 하고 이렇게 엉뚱하게 가짜 정보 같은데 이렇게 현혹되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게 말려들게 되면 정말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이거는 청신호가 아니라 적신호를 자꾸 키워준다. 예.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정론TV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가짜뉴스. 이 자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거 이외엔 다 가짜로 보는데요.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게 죄다 거짓말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인 자들입니까? 예. 요즘 경기 좋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봤습니까? 그 미친 사람이죠. 예, 그 사람은 미쳤습니다. 근데 지금 청와대가 그런 미친 소리와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일본과의 무역전쟁, 이거 정말 앞으로 심각한 문제를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이걸 극복을 해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나온 엄청난 피해는 누가 감당합니까?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은요, 정말 입만 갖고 있습니다. 하는 거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년 총선에 끌어내려야 되겠습니다. 압도적으로 말이죠. 예.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승리를 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힘까지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신의 한수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